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윤선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황우영 원내대표님의 출판기념회에 가장 하이라이트 두 여야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생생 토크 콘서트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두 분 지난 5월에 여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당선되셨습니다. 황우여 대표께서는 쇄신과 변화의 드라마를 연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님도 정말 아주 긴박한 그런 박빙의 그런 승부를 하셨는데요. 지난 8개월간 두 분은 아주 경쟁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서민정책을 앞다투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여러분들의 평가는 마치 금술 좋은 부부 같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여당과 야당의 그 원내대표로서 두 분께서 나누셨던 그런 에피소드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님의 아픔의 정치, 기쁨의 정치에 대한 평소 소신 그리고 경험담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황우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진표, 두 분 다 대표님이시니까 제가 김진표 대표님. 이제 여야 원내대표라는 것이 서로 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황우여 대표가 당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당하면 제가 표정이 탁 굳어져가지고 의총에 가서도 죽을 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 황우여 대표는 속없이 허허 웃고 다닌다고. 근데 역시 웃음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크게 웃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점이 법조계에서 재판연구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존경과 신뢰를 받던 분이시니까 그거는 뭐 제가 새삼스럽게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황 대변인인가요? 또 정두원 의원도 그 말씀 주셨던데 참 참을성이 많으세요. 이게 웃는 속에 제가 한 8개월 같이 해보니까 그 웃음 속에서 다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장점이 많은데 그런데 단점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이게 저는 처음에 한 몇 달은 사람이 참 저렇게 대범하게 웃고 넘어갈 수가 있나 하고 제가 야당이니까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고 막 웃어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허허 속에 뒤에 실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적당히 얼렁뚱땅하고 허허 웃어버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실속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아까 우리 이명규 수석께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이 정치 사선의 정치 관록을 겪으면서 또 오랜 법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학식과 또 사람을 만나고 바꾸면서 특히 교회의 장로로서 닦은 그런 융품, 성품이 많은 배울 점이 있는 분이다. 특히 저도 같은 기독교인입니다만은 교회로서는 제가 깍듯이 선배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십니다. 네. 역시 제가 걱정하던 대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진짜 저희가 듣기엔 다 장점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명규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어당팔, 저희가 방금 배운 어휘, 어당팔, 그 허허 실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원내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원내대표 되시기 전에 혹시 재미있었던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김진표 대표님과 사이에? 예, 우리 김진표 대표님은 제가 교육부총리로 계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은데. 아시죠? 일종의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제가 교육부총리 할 때 이제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니까요. 야당의 교육위원장을 하고 계셨죠. 근데 저는 2004년에 국회의원이 17대 돼가지고 교육위원 하다가 이제 2005년에 교육부총리로 발령받아서 근데 연수구에 무슨 평생 학습원 테이프 카팅을 한다고 와달라 그래서 그럼 교육부총리가 교육위원장 지역구에서 평생 학습원 테이프 카팅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축사도 해드리고 딱 테이프 카팅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일정이 시흥에 있는 산업기술대학에서 강의하는 일정이 있어서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점심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은 거기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설렁탕이랑 그럼 먹고 가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여기서 식사하고 가자고 강의 시간은 혹시나 해서 1시간 늦춰놓고 이제 호텔에 있는 한식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인천의 유명 인사는 시장부터 인천대학교 총장 그냥 쫙 교육감 해가지고 한 60-70명을 쫙 많았더라고요. 그게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만드는 함정에다 저를 집어넣은. 그리고 진짜 밥은 설렁탕 한 그릇 주고 한 사람도 안 빼놓고 60여 명이 전부 한 말씩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그래서 제가 좀 화도 내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때 올게임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인천이 울산하고 인천이 유일하게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 국립대학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경기도 전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수도권이라 안 해준 거죠. 근데 울산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울산대학을 국립대학으로 과학기술대학 형태로 만드는 걸 결정했을 때 인천에서 인천대학도 인천시립대학으로 있을 게 아니라 국립대학으로 해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좋은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을 가능하면 법인화하자는 정책을 저는 쓰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국립대학으로 법인화하는 그것에 사인을 하는 조건으로 인천시의회가 1년에 몇백억씩 인천시립대학에 기부하는 그거 아까워서 국립대학으로 떠넘기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인천시가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될 자격이 없다. 울산도 1년에 200억, 300억씩 울산대학에 지원하기로 시의회가 약속했는데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마침 또 황 대표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인천시의회가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한 300억씩 10년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사인을 했는데 그 최종 마무리도 황우여 대표가 대표 있고 제가 대표 있는 올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양반이에요. 그때 어떻게 저거 같이 원내대표 할 줄 알고 진짜 네, 법이 올해 통과됐습니다. 네, 인천대를 국립대로 만드는 법이요. 12월 말에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그 2005년에 그 사기당하신 첫 발을 내딛으시고 이제 2011년 12월 말이 돼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요, 제가 오늘 진행자의 직권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을 걸겠는데요. 오늘 이 토크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중에서 어당파를 능가하는 어휘를 찾으셔가지고 오시면 제가 아주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황 대표님이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는 늘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어떤 꼬임에 빠지는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생각해 주세요. 두 분이 원내대표로서의 파트너로서 이 파트너의 그 팀워크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황우여 대표님께서는 이제 김진표 원내대표님이 되시니까 두 분께서 마치 오성과 한음 같은 명콤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개월 지내보시니까 오성과 한음 같으셨던가요?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김진표 대표하고 짝이 돼서 여야 원내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해도 딱 끊고 당신이 다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럼 나는 듣다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일어나면은요, 그게 우리 둘의 합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교육부총리만 한 게 아니라 또 경제부총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경제도 알고 또 교육도 아시고 또 그 외에 아주 그 행정에 정말 달인의 경지에 있다가 다시 또 국회에 와서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또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무슨 제안을 하거나 우리 둘이 합의를 볼 때에는 김 대표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김 대표가 내시고 해답도 김 대표가 내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일어나면은 됩니다. 네, 저기 황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진표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그 점이 허허실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저가 야당이니까 급한 건 항상 야당이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죠. 그러면 요구하는 논리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황 대표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의원들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저는 그 안 되는 걸 돌파하는 방법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 어렵겠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게 허허실실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역할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창과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여당은 이제 이 방패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고, 야당은 악착같이 창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창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우리 또 당의 당원들은 저한테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황우여 대표 웃을 때 조심하자. 두 분이 참 자주 만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협상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문제라든지 그럴 때 있는데 이제 만나시면 두 분이 만나실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좀 상대방이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서 침묵이 흐르거나 아주 어색했었던 그런 순간들은 없었나요? 황 대표님 말씀. 네, 우리 김 대표하고 저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FTA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FTA를 합의 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도 저희들과는 이제 밤 1시까지 해서 합의도 보고 이제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 김 대표의 좋은 점이 이렇게 무리하거나 또 다 본인이 이제 국가를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 아주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충 그
얘기대로 하면 따라가면 되게 맞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김 대표가 이렇게 잘 좋은 해답을 저하고 둘이 맺어놓거든요. 저도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김 대표 얘기가 맞다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고 나면은 가서 깨는 거예요.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의총에 가면 또 우리 의원들이 이걸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뒷받침을 못 받고 막 어깨가 쭉 쳐져갖고 오면요. 제가 이제 또 그때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또 대안을 만들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사실 김 대표께서 그럴 때 본인이 아주 고심 중에 또 그래도 제 다른 또 대안을 만들어요. 아주 그걸 보면 제가 김 대표가 탁월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결정이다. 마지막 더 이상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겠지. 더 수가 없겠지. 그러는데 민주당이 또 야당이니까 강경 목소리도 있고 해서 그게 깨졌을 때에도 또 김 대표께서 좋은 안을 많이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죠. 근데 이제 저희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직 수석들이 다 하십니다. 수석들이 우리 노영민 수석하고 우리 이명규 수석이 이제 저희들이 잘 이렇게 어떤 때는 당대당으로 이렇게 서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는 수석들이 아주 친밀하게 다 해서 저희들이 잘 콤비로서 내면이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 책 표지를 제가 무슨 걸 할까 하다가 우리 네 명이 이렇게 한 그 기간을 해서 책 표지를 그냥 삼았어요. 기념으로요. 그래서 아주 제가 저희 네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콤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진표 대표님께서는 황우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늘 약간 좀 당하신다. 그런 말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김 대표님께서 황우여 대표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요렇게 하면 황 대표가 굉장히 약하더라. 요점이 약점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하면 늘 내 얘기를 좀 들어주더라. 이런 거 있으신가요? 황 대표님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슨 대안을 뭘 만들고 것은 또 목마른 사람이 샘한다고 그러잖아요. 야당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황 대표는 이제 의정 경험 많고 노련하니까 그런 답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 뭘 들어야 조금 완화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알고는 요거를 센 수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러면 실제로 대전까지 가면 된다 하는 경우에도 부산서부터 시작을 해야 겨우 대전까지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분이 하신 그 예산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등록금 예산을 원래 예산보다 2,500억 원이나 더 증가시킨 부분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김진표 대표님께서는 교육부 총리 시절부터 또 교과위원장으로 교육위원장으로도 인연이 있으신데요. 그 김 대표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우리 등록금, 비싼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되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황 대표 장점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고 황 대표님의 그 직업 경력, 백그라운드를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육 분야에 관한 정책은 한나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그 한나라당에서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문제는 그 정책이 전부 저희 민주당의 정책을 베껴서 문제지만. 근데 베끼어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정치적 감각, 정책적 감각은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확신, 소신을 계속 고집하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당은 명목 등록금을 2조 정도를 더 투자해서 반값 등록금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부안이 등록금을 사실상 인하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정부 재정에서 7,500억 그리고 매칭 펀드로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쓰는 거 7,500억 합해서 1조 5천억을 사실상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쓰는 쪽으로 방법은 저희 민주당 방법하고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안을 고집하다가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법이 좀 달라도 전체적으로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2조를 채우면서도 방법만 조금 바꿔서 하는 거로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2,500억을 정부 예산에서 추가하고 그러면 학교의 대응 자구 노력액도 2,500억이 늘어나니까 예산에서 1조, 전국의 모든 대학이 스스로 자구 노력해서 1조 하면 합이 2조가 되니까 명목 등록금 자체가 절반으로 내려가는 효과는 안 가져도 전체적으로는 등록금 부담액이 정부안 22%보다 5%가 인하되는 27%를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했는데 아마 한마디로 딱 수락하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둘은 합의했는데 다 합의가 끝났는데 예결위 안에서 그걸 놓고 한 며칠을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점이 저는 우리 황 대표께서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무상보육도 그렇죠. 한나라당이 저소득 70% 밑에 대해서만 보육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당은 이제 보육에 관해서는 특히 이건 무상보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무상보육을 주장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여하튼 그런 무상보육을 0세화부터 받아들여오고 5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그러한 정책 전환에 황 의원 대표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누가 한 발 먼저 가면 그 다음에 한 분이 따라오고 또 다른 분이 또 한 발 가면 다른 분이 또 한 발 따라오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을 이루는 아주 차근차근한 그런 팀워크를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 대표님께서 이제 무상보육 이제 정책으로 내놓으셨는데 0세부터 무상보육을 하겠다. 굳이 0세까지 포함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는 무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공교육이 확립이 돼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그동안 사부담으로 돼 있어서 사실 어려운 집안이나 또 맞벌이 부부나 또 직장 여성들이 아기를 갖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고민해 오다가 정부가 우선 5세를 하기로 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5세를 무상으로 하고 국가부담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한 4년 동안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 보낼 때 그냥 사부담으로 남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0세부터 하면은 우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착상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아주 혼이 났어요. 포퓰리즘이라고 언론에서 아주 굉장히 혼이 나서 저도 이 얘기 이거 섣불리 꺼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혼이 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가 자꾸 생각하니까
이건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0세부터 4세까지도 다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세, 4세는 그 누리과정에 넣으려니까 준비 부족으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부터는 할 것이고 어쨌든 0세부터 2세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가정 어린이집을 이렇게 이제 다녀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여러 어린이집이 다 힘들지만 특히 그 가정 어린이집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아기 낳았을 때부터 만부득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경우에는 국가가 맡아주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기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별도 시각으로 저희들이 아마 의논을 이어야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진표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희들이 같이 뜻이 맞아서 한 것은 참 잊지 못할 좋은 저희들의 이번 18대 국회 좋은 결실이라고 보고 김 대표께 감사하고 또 이러한 일을 다 뒷받침해준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 제목이 아픔의 정치, 기쁨의 정치인데요. 사실 책 표지를 이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사진 이렇게 앞에 넣고 하는 게 뭐 100이면 100 모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각 당의 수석 부대표까지 같이 이렇게 사진에 함께 넣어서 책 표지를 장식하는 예는 저는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그런 책 못 보셨었죠? 그전에 네, 정말 화합을 주창하시는 이 황우여 원내대표님의 그 평소의 소신이 그대로 책에도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책 제목을 아픔의 정치, 기쁨의 정치라고 지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우선 그 표지에 4명 얼굴을 넣은 거는 제 얼굴만 해가지고 안 팔릴 것 같아갖고 이렇게 잘생긴 우리 김 대표 특히 아주 미남인 우리 이명규 대표 사진을 넣어야나 책이 좀 팔리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왜 내가 어떤 정책이나 또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움직이게 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몸을 던져가면서 일에 매달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아픔을 볼 때에는 우리 정치인들은 대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다. 이 아픔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과 그 힘든 거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그대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어떠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픔의 정치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기쁨의 정치로 가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막 싸우고 막 그냥 험상궂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남는데 그건 아직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미래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점차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또 훌륭한 나라가 되면은 저는 기쁨의 영역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국민들의 아픔이 곧 정치인으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는 원인이고 또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하는 그 성과가 바로 그 기쁨으로 보답을 한다는 말씀을 평소의 뜻을 담아서 책 제목으로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표 대표님께서는 교육부총리 또 경제부총리
하시고 또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굉장히 경험이 다양하고 많으신데요. 김진표 대표님께서 꼭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이런 점을 꼭 좀 우리나라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일 지금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이 보육과 교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게 인적 자본밖에 없는 나라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의 G20 수준에서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 반열 G7 정도로 되는 것을 목표로 나가려고 할 때 힘이 되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키우고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때만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과거에 우리 교육은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줘서 빠른 산업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그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도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갈등을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그것 때문에 사회를 통합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교육이 너무 사교육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앉으신 분들, 자제분들 키우면서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사교육의 시간을 더 많이 뺏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잣집 애들은 돈이 많아서 좋은 사교육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계속 부자로 남겨 살게 되고 그러면 교육이 이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빈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보육과 교육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가장 운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하는 게 큰 재앙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유일한 답은 국가가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진국 모델로 바꾸어서 최우선으로 보육과 교육에 투자해줘야 된다. 그래서 낳기는 부모가 낳지만 가르치고 키우는 것은 나라가 맡아서 키운다. 그래서 사교육은 아주 제한적으로 작용되게 하고 모든 교육은 공보육, 공교육으로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정말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국회도 정치도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쪽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저도 80년대 학번인데요. 공교육만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사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질 않으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절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게 저한테도 당면한 문제였는데 두 분 원내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에 힘써주시고 서로 오성과 한음처럼 팀워크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황 대표님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김 대표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딱 맞습니다. 네, 황 대표님께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국회의 다른 모습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의원들께 약속을 하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의원 중심의 원내 활동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정부, 또 법원, 뭐 이런 감사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럼 국민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이 뜻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법으로 만들면은 대통령이 그 법을 지키고 정부가 그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고 또 국민이 걷어서 세금을 내주면은 국회가 그 예산을 잘 짜서 대통령께 주면은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이게 우리 헌법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자기 지역에 없다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은 뭔가 뭐 아주 불편하죠. 말할 수 없이 불편하죠. 그런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쓰여 있지 않고 이거는 정당법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지위들이거든요. 왜 그런 법에서 법률에서 이걸 정했느냐. 국회의원 잘 모시라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을 막 능가하고 요새도 당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당이 뭐 국회는 국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잘 펼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원이 먼저 나가야 되고 뭐 당론을 막 만든다든지 뭐 당의 명령이라든지 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이리저리 해서 하는 것을 저는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여야가 왜 싸우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여야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오늘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국민을 위하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조금 방법이 다르고 또 선호가 다르고 이런 것 뿐이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심정으로 웬만하면 서로 양보해서 뭐 일을 하는 게 낫지 서로 의견을 다르다고 해서 일을 안 하거나 매일 싸우거나 하면 국민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국회법에 보면은 여야가 의견이 맞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야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딱 하나 예외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그 안건을 끌어다가 막 강행해서 표결을 강행하는 직권상정의 길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한다 그러면은 여당은 이제 일할 수 있구나 그래서 환영을 하지만 야당은 표결해봐야 우리가 지니까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막 몸으로 막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말고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봐서 꼭 직권상정까지 안 가더라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로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하고 또 표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지금 우리 남경필 의원이 오셨는데 남경필 의원이 중심이 되고 해서 이러한 법안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처리를 이제 좀 선진화하고 합리화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늘 싸우느냐, 왜 합의를 못해 내느냐 하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국회가 아주 원활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국회가 끝났으니까 조만간에 그 법까지 말끔히 하면은 우리 저희 19대 국회 때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좀 할까 합니다. 진짜 그 임기 말에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두 분 원내대표님께서 정말 18대 국회가 역사상 의미 있는 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김진표 대표님하고 같은 수원의 8달 우리 사선의원신 남경필 의원님 모셨습니다. 권재도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의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황우여 대표님이시니까 황은 맞는데 황소팔이라고 하시는데 만담과 장소팔하고 너무너무 그거보다 필적하게 재밌으시다. 그래서 황소팔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저는 그냥 검도 5단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공인된 검도 5단이시래요. 그래서 무소의 뿔이 아니라 황소의 팔이다.
그래서 황소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뭐 벗어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시고요. 그리고 소팔, 웃을 소자에 8팔자에서 허허 웃으면서 88까지 산다는 이런 3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선거법 때문에 이 두 분이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사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보신 바와 같이 이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신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가 더 한층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확신 여러분들 생기셨죠? 네.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반드시 김진표 원내대표님도 세트로 함께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